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중이라도 하고 종중이라고 하고 대중이라고 합니다. 대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각도의 문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재산이 문중을 만들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법적인 문중을 만들어놨지 않고 그냥 자기들 자체에서 문중이라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중이 되려 하면은 여러 문의나 부위원회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통장을 그걸 만들려면은 고유번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정관이나 구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는 정관이라 하지만은 문중에서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록이나 총회기록이나 총회의사록이나 여러 가지를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친의 문중의 사무소는 개인 집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없는 데는 사무실이 안 됩니다. 문중 사무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거를 제가 철저히 저 혼자서 밟아왔습니다. 밟아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라고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도 서류가 명백하면은 빨리 진행을 해줍니다. 서류가 의심스러우면은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동창회나 있는데도 전부 다 지금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거를 통장을 동창회 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이 동창회 개인 통장을 가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사망을 한다든지 뭐가 문제가 되면은 문중에 지금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문중이 뭐냐? 농지는 문중의 임의대로 본인들이 문중 재산이다 할 수는 있지만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개인 명의 그 사람이 만약 개인 명의를 해놓은 사람이 그 회원이 종원이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이 유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다 재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중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데 10년 후에 문중에서 고소고발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문중 땅을 내줘야 됐다는 겁니다. 매매를 했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 문중에 총회와 문중에 회장이 결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중재산을 많은 사람들이 문중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또 단지 잘 안 살라 합니다. 등기가 문중으로 되어 있으면은 왜 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10년 후에도 일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무사드나 등기소서 굉장히 문중재산을 등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매하는 것을. 그런데 또 농지는 문중 이름이 있어도 문중 이름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그러니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팔아먹어도 문중에서 아무 말을 못해요. 고발해봐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문중재산을 팔고 자기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옛날에는 임야나 뭐 이런 게 땅값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개발하면 땅값이 많아지니까 지고 또 이 농지는 법인이 있어도 문중이 있어도 농지는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됩니다. 임야부에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문중을 재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고 싸우고 지지볶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문중법인을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를 세무서에 가서 받아서 통장을 만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문중뿐 아닙니다. 동창회든지 무슨 협회든지 무슨 뭐 스포츠 모임이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야 되지. 개인명의가 있으면 그 개인명의도 그 사람들이 어려보험이나 요즘은 또 그 사람의 재산세나 뭐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문중에 농지는 개인명의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3인이고 4인이고 해놨다 하더라도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남아있는데 두 분이 안 해주면은 두 분 아들들이 안 해주면은 자식들이 안 해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중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이든지 모든 문중재산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문중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보내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한테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번에 부동산을 우리 문중을 등기번호를 받고 또 거기에서 등기를 번호를 받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 세무서 가서 그러면 이런 거를 해주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행정사나 법무사나 가면 해줍니다. 그런데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명이 또 보증인도 필요하고 만들 때 회원이 필요합니다. 보증인도 필요하고 회원도 필요하고 이런 거를 그 행정사나 본인이 뭐 못하겠다 시간이 없으면은 행정사무소나 그 다음에 뭐 법무사나 찾아가서 의뢰를 하면은 그분들이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왜? 내가 직접 해봐야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해봤습니다. 지금 문중재산을 팔고 사고 뭐 하면서 많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중은 문중이라는 자체는 있는데 법적으로 문중이라는 건 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군이나 구예나 이는 법적으로 세무서나 이런 법적으로 받아놨지 않은 문중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종계에서 떨어나고 소중계가 되면서 소중계에서 그 문중들이 또 소중계에서 또 떨어져 나오고 여러 각도의 그 할배의 할배를 떨어져 나오면서 문중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 문중에서 여러 또 문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그 문중 땅을 매입하는 것도 사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에 고르게 10년이라고 그 10년 동안 아파트 200몇 세대가 지금 나잡아졌다는 겁니다. 다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게 해야 됩니다. 어떤 등기소서는 등기 그분들이 책임을 지려고 법무사 보고 연대보증인을 서라고 문제 생기면은 법무사가 책임지는 걸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등기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등기소 직원들도 자기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법무사들은 그 문중 땅 매매 이전 이거 안 합니다 하는 법무사들도 지금 많습니다. 왜? 나중에 이 문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회장이 잘못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는 문제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창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없지만은 동창회도 돈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거는
무조건 법적으로 해서 또 그거를 통장도 그 해에 만들어서 그래가 정렬해야만이 그 통장이 계속 내려갈 거 아닙니까? 회장이 바뀌도 그 통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이나 문중이나 동창회나 회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회장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과거는 우리가 부모 형제도 다 믿고 살았지만은 자식도 믿고 살고 다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냐면 부모 형제 친척 아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진짜 원만하게 이제 안 하면은 아파트 이번에도 지금 보세요. 경기도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문중에 고소고발 들어오면 접겠다는 겁니다. 그 분양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중이라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더 상세한 문중이나 동창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